경찰! 경찰! 어떤 새끼가 나 죽일라 그래! 위치 추적하면 되잖아, 이 개새끼야! 오지마! 오지마, 이 개새끼야! 빨리 와, 이 개새끼야! 왔어! 야! 이 개새끼야! 이거 방탄유리야, 이 개새끼야! 나 국민의힘당 안 나가! 나 국민의힘당에서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이 개새끼야! 유승민이랑 주호영이랑 나랑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이 개새끼야! 나는 우팔계. 왜 나를 싫어하나? 안녕하십니까, 우팔계입니다. 요즘 단연코 정치권 화두는 바로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의 권력 다툼입니다. 저도 이미 영상을 2번이나 올렸습니다. 어느덧 이 두 사람이 싸운 지가 1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한명숙 감찰부터 조국 와이프 정경심 구속, 그리고 최근에 옵티머스 라임 수사에 이르기까지 이 둘의 싸움은 매번 이슈가 됩니다. 같은 좌파들끼리 싸우니까 사실 우파 입장에서는 얘들이 더 박터지게 싸워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윤석열은 보수 아니었어? 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당장 나가 좀 주세요. 관중의 입장에서 보면 재미가 좀 있는 싸움이긴 합니다. 중도 입장에서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외로운 검찰총장의 고난의 길처럼 보이기도 하고, 진보 입장에서 본다면 검찰개혁을 앞두고 윤석열의 완강한 저항이 눈의 가시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의 권력을 한껏 이용해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요청했고, 법원은 징계 청구에 관하여 기한 연기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을 일단은 복귀를 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에미추가 야마가 한껏 돌아있는 상태예요. 직무배제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어느정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죠. 윤석열 총장이 직무배제하면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거냐, 이런 목소리가 잠깐 나왔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복귀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앞세워서 윤석열 총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징계위원회 열어 이거죠. 윤석열 모가지 날려버리게. 반대로 추미애 장관 쪽 법무부 차관이 사표냈습니다. 도저히 윤석열 징계는 너무 타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에미추 사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후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해 이 싸움 끝날 생각이 절대 없어요. 사실 여론은 윤석열 편이긴 한데 이번 사건으로 에미추의 대선 주자론이 대두되었습니다. 3%의 미약한 지지율이긴 하지만 에미추 인생에 대통령 대선 주자론 대두되니까 이 싸움 철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못 먹어도 고해요. 각자의 정치길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에미추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새끼가 고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누구 편 들어주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여태까지 윤석열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지지했던 보수 바보들이 잘 컨트롤되고 있기도 하고, 윤석열을 살살 달래보자니까 감정의 골이 너무나 깊습니다. 그렇다고 잘라버리자니 자기를 그래도 대통령 만들어준 1등 사냥개인데 내가 그래도 의리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건 아니고, 이 새끼 잘라버렸다가 이 새끼가 검찰 조직 앞세워서 자신을 적으로 두면 지금 현재 대선 지지율도 높은 판국에 난감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타고 에미추를 내쳐버리자니, 에미추는 잘리는 순간 물불 가릴 성격이 아니거든요. 내쳐지는 순간 문재인의 온갖 비리를 다 폭로하고 너만 죽고 나만 살자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문재인이 골로 가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을 다 사퇴를 시키면 자기를 지켜왔던 우군들이 모두 없어지는 상황. 먼발치서 지켜보면서 대한 자기 이미지에 타격이 없이, 친문들에게 배신자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이 이 사건을 아주 조용하게 끝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조용하게 말입니다. 내 선택이 뭐든 간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래야만 했다는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고요? 바로 문재인의 레임덕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정권 말기의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하죠. 문재인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병 걸린 새끼들이 서로 헤쳐먹겠다고 지랄에 발광을 떨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새끼는 문재인에게 잘 보여서 문재인의 지지율을 이어가려 할 것이고, 또 어떤 새끼는 어차피 친문한테 버림받은 내 인생 호시탐탐 기회를 보면서 자기가 우뚝 서려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새끼는 쳐다도 안 보는데 야 나도 니를 외치면서 촉새질을 하고 다니겠죠. 굳이 대통령병 걸린 새끼들 빼고서라도 이번 추미애와 윤석열에 볼만합니다. 현 집권 여당 즉 주사파 빨갱이들의 염원,
검찰 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 장악을 목전에 두고 있었거든요. 이 새끼들이 지들 데모할 때 검사만 보면 오줌을 질질 흘리고 다녔습니다. 이 새끼가 더 나쁜 새끼, 저 새끼가 더 배신자입니다 이러면서 서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검사 새끼들을 보면 이를 팍팍 깔고 있었는데, 검찰 개혁이란 명목하에 국회가 검찰을 장악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내친김에 의원 내각제까지 가겠죠. 그런데 검찰은 뭐 병신입니까? 자기들도 정부에 충성할 만큼 했다 이거죠. 맨날 화염병 던지던 새끼들이 대한민국 검사를 조지려고 하니까 참을성에 한계가 오기 시작해요. 이거 집어넣어. 윤석열의 모가지가 날아가기 시작한 순간 그간 누려왔던 자신들의 권력 역시 위태위태해지거든요. 경찰보다 못한 검찰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현 정부와 정부 여당 그리고 검사들끼리의 치고받는 전쟁이 볼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문재인의 레임덕의 불쏘시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수 입장에서 너무 재밌죠. 정직하지 못한 정권 아닙니까? 법치주의가 아닌 여론몰이로 세워졌던 정권이 우파 좌파 중도의 여론뿐만 아니라 법치와 정의 존중 어쩌고 하는 이런 허세충들 눈치도 봐야 되고, 굳건한 지지층이었던 페미와 맘카페도 요새 부동산, 건보료, 실물경제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고요한 호수 같지만 실은 꽝꽝 얼어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판에 다이빙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문재인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오합이 지졸되고 있는 주사파 빨간 정권을 보면서 참 이렇게 공격할 게 많고 경제폭망, 부동산 폭등으로 민심까지 살살 흔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파 입장에선 싸우기에 최적기인 이런 상황에서 자칭 보수랍시고 정권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겠다는 국민의힘당은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 자식들이 이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새끼가 문제지. 유승민이라는 새끼 뭐 하던 새끼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제일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했던 놈입니다. 이 당 싫다고 나가서 신당 차려버리고 그나마 없던 보수 지지율에 3%나 가져갔던 새끼예요. 잊지 않으셨죠? 이 새끼랑 안철수랑 끼어들면 반드시 필패하는 거. 그냥 인간적으로 싫은 건 말 안 할게요. 인간적으로 싫은 것까지 말하기 시작하면 오늘 영상이 안 끝납니다. 선거 공학적으로 본다 해도 유승민은 필패의 조건을 두루 갖췄습니다. 기존 보수 지지층에서 대체 누가 유승민을 좋아합니까? 그냥 배신자 이미지밖에 없는데, 그럼 좌파 쪽에선 유승민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걔는 그냥 족밥이에요. 중도는 인지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듣보. 질 수밖에 없는 카드를 대선 주자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김종인과 주호영 이 두 새끼가 하는 짓이 계속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금태섭이도 데려왔더만요. 서울시장 내보낸다고? 금태섭이 이 새끼는 기본적으로 당적이 화려해요. 안철수 때문에 정치 입문한 사람입니다. 둘이 싸우고 갈라졌었죠. 그 후에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과 김종인 두 새끼가 대표 체제였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을 해먹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자체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좀 말이 많았죠. 민주당이 금태섭을 쳐낸 거냐? 존나게 똑똑한 우리의 진중권이가 지적질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여론조사에서도 상대 후보한테 65대 35로 엄청 뒤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경선에서 발렸겠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공수처 법안 발의 놓고, 아, 난 민주당이랑 안 맞아, 나 안 해, 이러고 튀어왔는데 김종인이 넙죽 받아준 겁니다. 그래도 과거는 과거고 현재를 봐야 하지 않겠냐. 편한 소리들 하고 앉아 계시네.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그 신념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겁니까? 적어도 저쪽 당에 있다가 이쪽 당으로 올 때는 시다바리 생활 3년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태섭이란 작자를 종합을 해보면 이 새끼 김종인이랑 좀 친한 새끼예요. 그래서 이 새끼가 성과가 없고 업적이 없고 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지만 그냥 이 새끼는 김종인이랑 친하니까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네 마네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런 건 사실 이현주도 마찬가지죠. 요새 이현주 빠른 인간들 많던데 이 빠른 소리는 좀 잘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항상 말만 하고 빠져버립니다. 인기 위주로 그때그때 이 빠른 소리하고 그냥 심하이에요. 그것뿐인 여자입니다. 2012년에 민주통합당으로 데뷔해서 16년엔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선하면서 나는 김종인계다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리고 탈당하면서 2017년 바로 이듬해죠. 국민의당으로 들어가서 안철수와 합방했어요. 경선을 출마했는데 3.9% 꼴찌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 바로 바른미래당으로 가서 유승민이랑 또 같이 합방을 했습니다. 합방한 사람이 김종인, 안철수, 유승민. 얘는 뭔 로맨스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도 뭐 정치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 여자가 민주당 탈당할 때 탈당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된 것이 내가 민주당을 탈당하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정확하게 자기 입으로 밝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적한 당이 안철수의 국민의힘당이라는 건 이건 내가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특히나 그 당시 안철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자는 발의는 자기가 제일 먼저 했다면서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건 내가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 세 명을 다시 종합을 해보자면 유승민 대권주자,
금태섭 서울시장 후보, 이현주 부산시장 후보, 이 3명 모두 국민의힘당에서 출세를 하려면 뭐다? 보수고 신념이고 업적이고 다 필요 없다. 그냥 그때 눈치 보다가 김종인이랑만 친하게 지내고 있으면 지금 보수 최대의 야당 국민의힘당 공천받고 선거 나갈 수 있다라는 공식이 정확하게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개의 말은 뭐다? 김종인 너 나가라고 이 개새끼야! 진짜 답답해서 영상 하나만. 근본을 모르는 새끼들이에요. 이런 새끼들 데리고 선거하겠다고 하니까 선거가 장난입니까? 저도 국민의힘당 당원입니다. 소액이지만 돈 10,000원씩 내다가 작년보다 돈 1,000원씩 내요. 그리고 이번엔 그걸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더 이상 우팔계가 아니죠. 중도니까 중팔계라고 불러주십시오. 솔직히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이유가 국민의힘당이 마음에 들어서는 아니었죠. 우파 정당을 지지해야 될 것 같아서 지지했습니다. 우파라고 하는 사람인데 정당 하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지지한 거예요. 아마 저 말고도 어쩔 수 없이 지지한 분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놈의 비례대표자가 뭔지 공천 통해서 국회의원이 뽑히니까 우리 같은 유권자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당보고 찍어주는 거죠. 그런데 한 5년 지난 것 같아요. 매번 잘하겠지? 변하겠지? 이기겠지? 그런데 이 새끼들은 우리를 쳐다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잘 헤쳐먹고 있으니까 국민한테 잘 보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 딱으로 해도 선거 때만 당보고 찍어주는데 나는 국민의힘당이니까 보수 시민들은 나 찍어줄 거. 내가 국민들 신경 쓸 게 뭐가 있냐는 식으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지금 태블릿 PC 재판, 자유한국당을 무너뜨렸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정, 그 마지막 재판 기일을 앞두고 검사 새끼들은 증거인멸하고 증거 있는 태국으로 도주 시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누구 하나 나서서 자료 좀 달라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냔 말입니다. 태블릿 PC 없이 이 판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대안이라도 좀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 와중에 후보라고 데려오는 것들이 다 자기랑 친한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당의 지지율이 약간 좀 올랐답니다. 문재인이 너무 똥포를 차대니까 반사 심리로 오른 것 같은데, 근데 또 국민의힘당은 자축하고 있겠죠. 우리가 뭘 잘했나 보다. 이 병신 새끼들. 저 팔개는 진심으로 역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예 무너뜨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아주 또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권론. 우리가 보수 야당을 키울 때 말입니다. 항상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고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연 주권이 국민한테 있는 걸까요? 맨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뭉쳐야 된다 라고 외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새끼들이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 새끼들을 이렇게 지지할까? 국민이 주인이라 그러면서 우리를 기만하고 농락하는 이 새끼들을 언제까지 봐줄 겁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선거 보이콧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예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기천번, 기만번씩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계속 지지해주면 과연 이 새끼들이 변할까요? 나는 우팔계. 왜 나를 싫어하나?